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2021년에 가장 큰 수익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주식 25고요. 그 배경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ROE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한 거고, 2021년은 대부분 경제가 회복되는 쪽에 포커스는 다들 맞춰져 있잖아요. 다만 시장 전반의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가치주의에 대한 단기 로테이션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많은 투자회사들이 이쪽으로 권유도 하고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혹시 이제 바이든 쪽이 되면 자본 이득세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 쪽이나 기술주 쪽으로는 약간의 좀 회피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가치주 개념으로 가게 되면 수익 성장, 수익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 특히 ROE 성장이 높은 기업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ROE 성장이 18% 이상인 거를 뽑았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25개가 한 20몇 퍼센트부터 30% 이상 이렇게 나오던데, 그 기업들을 좀 볼게요. 순서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디지털 리얼 이스테이트 서비스죠.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비디오, 그러니까 뉴스 제공하는 그런 쪽 회사 같고요. 다우존스에도 들어가고 뭐 책 출판 이런 회사인데, 여기가 ROE 성장이 약 36%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마켓 스크린에서 가져온 거 보시면 ROE가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나긴 하죠. 그죠? 20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부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기업은 아닌 상황이죠. 캐시 포지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고요. 적정 가치를 계산해보면 약 한 16.58달러 나와서 어제 종가 기준에서 한 16%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렇고, ROE도 높고 이것도 높고 괜찮죠. 그죠? 이 잭스에서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보면 이게 2021년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미리 좀 선반영한 느낌은 있죠. 그죠? 이게 땡겨왔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더 높은 구간 가이던스가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가도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작년에 어떤 고점까지는 못 온 상태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치폴레 멕시칸 그리고, 워낙 주가가 좋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ROE 그로스가 39%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켓 스크린업 보면 17%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29.7까지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걸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미리 좀 올라서 그런지 페어밸류는 1203달러 정도 나와서 적정 가치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한 6% 정도 페어밸류보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2021년에 올라올 그 상황만큼 주가가 미리 좀 이렇게 급반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계리율이 있어서 여기 이격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보통 과거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까지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반등 나올 때 2021년에 어떤 컨센을 미리 좀 가져와서 많이 오른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테이프스트리라는 기업, 럭셔리 액세서리죠. 표적인 게 코치, 많이들 아시는 코치, 케이트 스프레이드, 스타우트, 근데 이런 쪽은 스타우트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38% 정도 워낙 빠졌습니다. 이 기업 주가 나중에 보시면 38%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20년에서 21년 올라올 때 보면 워낙 밀려서 결국엔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고, 적정 가치도 약 9.5% 정도 아래에 있는, 현재 주가가 좀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죠. 주가 보시면은 EPS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그런 흐름이었고, 2021년부터 얘는 미리 선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좀 올라올 때 같이 올랐을 텐데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제 실적이 회복될 때 이렇게 확인하고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로스스토어. 여기도 아시다시피 이제 할인형 의류, 할인해서 파는 그런 매장이라는 거 아실 거고, 여기도 2021년 ROE 성장이 33% 정도 늘어날 걸로 보는데, 마켓 스크리너는 좀 틀려요. 여기는 회계년도 문제 같기도 하고,
적정 가치는 101.48로 약 4.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약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리테일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주가도 절반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21년부터 올라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못 올라오는 게 이것도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대부분 EPS 나오는 이 추세보다 높게 거래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올지는 이게 급하게 올라오면 따라 올라오겠지만 오버해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다섯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워낙 최근 주가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ROE 성장이 31%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많이 올라오죠. 보통 과거의 ROE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 최근 이 순부채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거 없어질 걸로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캐시플로우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자본 대비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만 주가가 최근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적정 가치보다는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어서 현재는 마이너스 16.2% 정도 약간 위에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2021년, 22년 여기까지 흐름인데 이 정도 돼도 주가가 좀 거래는 많이 비싸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주가를 나이키 종목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실적이 어느 컨센으로 정도 나올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격도가 좀 심해서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는 부킹홀딩스 ROE 성장 추정이 29%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부킹홀딩스 여행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도 올라오긴 하죠, 그죠? 페어밸류 적정 가치도 거의 뭐 평평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전망을 그렇게 높게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2021년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EPS를 컨센을 오버해서 주가가 올라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죠? 실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2021년 ROE 그로스가 26% 정도 성장할 거로 보이는데 여기도 회계연도 문제 같아요. 페어밸류는 249.83인데 약 8.9%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충족되고 앞에서 봤을 때 적정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거래되지 않고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면서 내년에 ROE도 올라오면서 전체 EPS가 우상향한다면 그런 종목들 잘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미리 선반영하지 않죠, 그죠? 내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 큰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만 올라오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추세를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캐벗 오일 가스인데 유가, 유전 이런 원유 관련 기업들 그렇게까지 안 좋았는데 워낙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ROE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적정 가치도 현재 적정 가치 대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약간 회계연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2021년 워낙 뭐 빠져서 이제 올라오는 거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주가는 아직까지는 다 확인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고 다이렉트 뱅킹 그리고 페이먼트 서비스, 결제 서비스 관련 은행 서비스 기업이라고 은행 관련이라고 결제라고 보시면 되고 ROE 성장이 45% 상당히 높죠, 그죠? 워낙 밀려서 그래요. 높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페어밸류도 현재 가격 수준이죠.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2021년, 22년까지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 맞춰서 이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고 은행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 보고 따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열 번째는 웰스파고인데 뭐 안 좋죠, 웰스파고.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적정 가치 워낙 빠져 있어도 적정 가치보다 높게 있는 거예요. 적정 가치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워낙 빠져 있다가 ROE가 빠져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하는 건데 이게 올라오다 보니 종목에 걸린 것 같고 근데 뭐 웰스파고를 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주가도 뭐 거의 뭐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망이 뭐 EPS가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는 워낙 웰스파고가 그렇게까지 좋은 은행주가 아니다 보니까 다 확인하고 돼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11번째는 에버레스트 리그룹이라고 해서 여기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고 보험회사죠. ROE 그로스가 32%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6.02에서 9.88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험회사다 보니까 일단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적정 가치보다 10%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고 주가도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2번째도 리전스 파이낸셜이고 금융이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않을 겁니다. 여기도 ROE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ROE 성장이 27% 정도 나오고, 적정가치 계산해보니까 이 종목은 한 10.8%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 21년부터 올라온다고 해도 좀 기다렸다가 봐야겠죠. 자, 13번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먼트 할 때 했던 이야기 나왔던 종목이고, 나쁘지 않은 회사. ROE가 여기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 24% 정도 올라오고, 적정 가치보다 약 13.7% 정도 아직까지 할인 거래되고 있어서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빠졌다가 반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다른 비자나 마스터는 좀 더 위에 있는데 아직 좀 못 올라왔고, 회복이 약간 생각보다 21년보다 좀 더 한 분기 좀 늦춰서 올라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만 턴하는 거 확실히 보고 사면 괜찮을 것 같고요. 14번째는 다오 케미칼이죠. ROE가 39%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합병하면서 좀 회계 연도가 짧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종목은 뭐 적정 가치 정도 되는 그런 상태고요. 주가도 뭐 밀렸다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고 뭐 인프라 이렇게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 봐서 이렇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 현재보다 약간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죠? EPS가. 자, 15번째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치과 쪽 인비절라인부터 해서 이제 치과 장비까지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EPS 높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순간 이게 높은 게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적정 가치는 12%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양쪽 다 만족시키고 있어서 괜찮고, 주가도 폭하고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21년 부분을 약간의 좀 선반영한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화가 없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16번째는 일루미나. 계속 나오는 종목이죠, 최근. 다만 유전자 쪽은 뭐 지켜봐야 되는데 37% 정도 올라올 것으로 여기도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적정 가치는 약 7.3% 정도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도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추세가 있진 않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번째는 티커가 엑스레이로 유명한 덴트스플라이 시로나. 치과에 관련된 모든 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ROE 성장이 37% 증가하는 게 보이고요. ROE가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올라오는 게 보이고, 적정 가치보다 약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회복은 못했어요. 지켜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18번째는 이 종목도 계속했죠. 그죠? IQVIA ROE 성장이 25% 정도 나오는데, 헬스케어 쪽에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13에서 15 이렇게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적정 가치 대비 아직은 약간 할인 거래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EPS보다 높게 거래되던 쪽인데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가도 밀렸다가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이 추세를 바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19번째는 짐머 바이오맷이라고 해서 여기도 정형외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죠. 근골격이니까 정형외과와 관련된 제품 생산과 솔루션이거든요. 헬스케어 쪽인데, 여기도 ROE 성장이 19%, 여기서 좀 다시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적정 가치 대비 좀 할인 거래되고 있는 거죠.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주가는 밀렸다가 거의 다 회복 근처까지 했는 모습이고, 실적도 바로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미리 좀 올라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22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전 고점 이상까지 좀 보는 것 같고요. 20번째는 페덱스. 워낙 주가가 세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내년도 ROE 크로스가 21%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도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ROE가 올라오는 거죠. 다만 워낙 주가가 최근에 올라서 14% 정도 할진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고, 22년, 23년까지는 뭐 상승 곡선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 보이면, 현주가에서 조금 이렇게 가격 조정만 나와주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21번째는 많이 했던 글로벌 페이먼트. ROE 성장이 29%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죠. 다만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약간 할인 거래되고 있고요. 이 종목 보시면 최근 거의 뭐 옆으로 횡보 수준이죠.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실제 실적이 더 올라와야 아마 주가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내후년까지 이 정도 유지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배수를 많이 받고 있는, 멀티플을 좀 받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이 추세대로라면 뭐 약간의 200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대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일 것 같고요.
자, 22번째는 웨스턴 디지털. 워낙 안 좋은데 내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주가가 안 좋아도 적정 가치보다도 비싸게 거래된, 적정 가치가 워낙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2021년부터 해서 회복될 걸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전혀 반등의 기미가 아직 없고, 회복도 뭐 21년 중반부터 이제 올라올 거로 보는 거니까, 실제 이렇게 되면 싸게 살 경우 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이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자, 23번째는 피델리티 내셔널 서비스, 금융 서비스 테크 쪽이죠. 2021년 ROE 성장이 22% 정도, 아주 높진 않죠. 여기도 ROE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큰 폭으로 과거만큼 올라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적정 가치 대비 약 8.7%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는 빠졌다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큰 폭으로 과거 트렌드상 그렇게까지 벗어나서 많은 배수를 받고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24번째는 IPG 포토닉스. 여기는 레이저 쪽, 광섬유 레이저 이런 쪽 회사인데 21% 정도니까 높지는 않는데 주가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서 그런지 적정 가치보다 좀 높게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도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과거만큼 올라올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가도 워낙 밀려 있다 보니까 올해로 치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주가가. 과거 대하면 주가가 많이 아직까지도 밀려 있고 쭉 빠져 있다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 장비나 레이저 이런 쪽은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었던 종목이 추세가 좀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전체 큰 하락 추세에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EPS가 그렇게까지 급하게 빠진 속도보다는 좀 느리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25번째 마지막은 크라운 캐슬입니다. 스몰셀, 5G 스몰셀에 제일 연관된 리츠죠, 리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워 리츠죠. 상당히 높습니다. ROE 그로스가 45%.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좀 높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21년도에도 늘어나고 계속 더 많이 늘어나는 ROE가 투자가 좀 선행이 많이 돼서 그런지 빨리 좀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주가는 5G 쪽 그것 때문에 멀티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 맞춰서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거로 보는데 미리 올라와 있는 멀티플을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